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고 또 출마도 하시고 바쁘시죠? 예. 예, 더군다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특히 예.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후보님께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전남 행정부지사를 그만두고 네. 왜 여수에 와서 지금 시장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나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95년도에 지방고시를 합격하고 여수시청에서 96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도 했고, 전남도의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의 재공동기과장까지 역임을 했는데,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서 국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국가 지역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 국가산단 위기, 관광 위기, 민생 위기가 좀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가졌던 행정 경험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이 여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지금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여수였나? 제가 알기로는 부지사님께서 순천에서도 공직 생활을 하셨고 고흥 분이시고 이러는데 왜 여수를 선택하셨나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여수보다는 고흥과 순천 쪽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쪽에 계신 지역 어르신들이 출마를 많이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언론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수 쪽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그럼 지역사회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수 쪽도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심을 할 때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제가 롤 모델을 삼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시면서 모라토리엄 유형에 빠진 성남을 다시 세운 것, 그 다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께서 시민 본의 행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어려운 위기 지역에 가서 그걸 해결하는 효능감 있는 지방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90년도에 여수로 이사를 와서 지금 부모님이 37년째 여기 살고 계시고 제가 이제 공직을 처음 시작해서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배웠던 곳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수에 와서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수를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이쪽 동부권으로 보면 여수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직접 이쪽에 지금 내려오셔서 이렇게 뛰어보시니까 여수가 어떤 게 가장 지금 어렵고 심각하다라고 느끼시는가요? 지금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위기로 규정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로 규정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구가 4,500명 빠져나가서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만, 여수의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약 GRDP상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수 국가산단이 지금 한 30% 정도 가동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지금 3,000에서 4,000명이 울산이나 대산으로 지금 빠져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산단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를 치르면서 여수가 관광 숙박시설도 많이 확충을 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하면서 관광이 2015년도에는 약 1,500만, 많게는 1,700만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는데 작년에 관광객이 1,000만 살짝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숫자상으로도 많이 줄었고 숙박 일수라든지 재방문 같은 것도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여서 아주 지금 여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나 명창하는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여수시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분야를 좀 정리를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위기 상황 극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기냐면 산업 구조라든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여수가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대전환 또는 미래의 준비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살고 계신 여수 시민들이 행복해야 정치 여건도 개선되고 밖에서도 오시고 한다. 그래서 이 여수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정책이나 시책을 좀 발빠르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현재 어려움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해 오셨습니다만 이 여수가 가지고 있는 위기상황 극복이라든지 복합적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함께 중앙정부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된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감히 중앙정부, 전남도, 그다음에 여수시에 근무를 해서 이런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위기 상황마다 어떤 법률과 어떤 정책,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부분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그 3.1제 전남도, 중앙, 여수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완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역으로 일반 다른 분께서는 전남부지사, 그다음 이제 이렇게 공무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시장의 단체장의 역할은 또 정치랑도 많이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좀 뛰어나야 하고 네. 행정 정치가 많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하더라고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공무원을 낮은 직급의 단계 행정공무원을 계속 하셨다 그러면 정무적 일을 해본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5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전남도의 과장, 국장을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은 그 기획과 예산, 그다음에 국회 이런 걸 다 총괄해서 대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는 말 그대로 부지사 바로 밑에서 전남도의 도정, 시군 행정, 그다음에 중앙정부, 정치국까지 다 아우르는 정무적 기능을 이미 수행했던 경험들이 수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쳐왔던 그리고 훈련해왔던 공직의 커리어들이 그런 정무적 기능을 이미 수행했기 때문에 그걸 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입당하고 이런 부분들도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그러면 해낼 수 없는 것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또 높게 평가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국혁신당 입당에 관해서도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후보가 7명 정도 나오셨는데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조국혁신당 뭐 또 이제 다른 후보분들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전라도에서 지금 그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쨌든 역량으로 돌파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당 선택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수시의 복합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절실하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무소속 상태도 좀 낫다고 하는 어떤 주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혁신당을 입당을 하게 됐고 또 입당할 때 또 그 양당 합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전에는 합당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미 두 당이 연대와 합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을 입당한 것은 조국혁신당을 입당한 것은 두 당이 합당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통합 여당의 힘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힘을 빌어서 여수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두 정당 중에서 또는 또 다른 후보군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문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워왔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던 우리 민주주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결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같은데 약간의 이제 더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정치 계획이라든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청년 연구 인재주택 같은 정책들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좀 같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굳이 이제 정당 문제보다는 어차피 두 당이 확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됐든 조국혁신당이 됐든 여수를 살릴 만한 인물 중심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다만 지방자치에서는 특정 정당을 하기보다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을 뽑아서 결국은 그 인물은 결국 통합 여당의 주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인물 중심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당보다는 인물이 우선이 특히 돼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번에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언론에 몇몇 지방 언론사에서 이제 명창한 음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99년인가 2000년대, 제가 한 30대 초반 때 일어난 일이어서 정말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음주나 운전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그 불미스러운 큰 실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극복을 하고 시민들께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명창한 하면 효자 명창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하지만 정치적 정무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선배다,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자 명창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쑥스럽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데 있어서 효자란 말을 들통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제가 사실은 공직을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할 건가를 혼자 이제 고민을 할 때, 우리 어머님께서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계속 북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이 자기는 절대 요양병원에 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같이 안 오더라도 은퇴하면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그 다음에 시장도 다니고, 또 텃밭도 가꾸고, 이런 요양병을 안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엄마의 마지막을 좀 같이 보내드리고 책임져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라는 걸 하게 돼서 이제 그 일은 못하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한 분이었던 어머님이 여수시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한 6, 7만 정도 되시는데, 한 6, 7만 명의 어머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을 잘 어머님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일할 때는 전라도 말로 하면 정말 쎄가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현안이나 과제가 주어지면 직원들이라든지 바뀐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추진력 있게 돌파하지만, 일상생활은 좀 재밌게 합니다. 웃기도 하고 시도 웃고, 또 그렇게 이제 달집 태우기 행사 가서는 같이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사람 생활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일상생활하고 어울릴 때는 좀 소탈하게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또 가족 생활도 중요하니까 또 짬짬이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머님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골에 있는 태생은 고흥입니다만, 고흥은 그 당시에 뜨면서 집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고향을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은 제가 돌아올 고향은 연어처럼 여수인데, 어차피 여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수시장이 돼서 여수를 꼭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같은 여수의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여수가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의 아들로 돌아오겠다. 엄마 말씀 자꾸 제가 눈물이 나올라 해서. 네, 여수의 아들로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셨는데, 여수는 좀 특이하게 국회의원도 두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민선 8기까지 거쳐오면서 연임하는 시장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아마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제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원인이 후보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그나마 어쨌든 잘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행복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 살펴보면 어쨌든 단체장을 좀 오랫동안 뽑아서 그 단체장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설계하면서 했던 지역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은 여수가 민선 8기 동안에 징검다리 재선은 있었습니다만 연임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연임이 없다는 얘기는 지역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모멘텀을 삼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수가 연임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가 현재 위기 상황에 한 어떤 원인 내지는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여수 시민들께서 연임 이상의 시장을 만들어 주셔야 여수가 진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이제 출마 선언에서 한 번을 한다는 각오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빼버리면 너는 한 번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번만 한다는 각오로 일단 첫 임기는 행사장 쫓아다니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세 가지 큰 축을 말씀드렸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민께 잘하면 또 당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또 연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큰 틀에서는 여수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됐든 연임 이상의 정치인들을 만들어 주셔야 그게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분들께서 명창환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지나왔던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뭐 10분 이상이 나오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면면을 아마 여수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명창환을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여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부엌으로 써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SNS나 이런 데 항상 그렇게 쏘릅니다. 한번 써보세요, 명창환. 절실하게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뛰는 여수 이렇게 했는데, 여수가 다시 뛰어서 여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여수가 또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일하는 사람, 준비된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명창환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꼭 명창환과 함께 여수를 다시 전남 제1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다시 한번 부족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 음주운전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송구하고 반성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수는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구슬처럼 깨어서 여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충분히 잘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라든지 출신지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어떤 사람이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위기에 하나하나의 위기를 좀 돌파하고 추진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사초점 뉴스타임스, 뉴스데이 24, 3사가 공동으로 시장을 찾아가 묻는다 편에서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명창환 후보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연어 같은 남자, 여수의 아들, 그리고 효자 명창환, 로맨티스트 명창환, 여러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